안녕하세요. 사와디캅 알피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오늘은 최근에 한국과 태국 사이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전 아무래도 태국인 와이프가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좀 약간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뭐 예를 들면 뭐 최근에 태국에서 총기 사건 이런 게 있었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혹시나 무슨 일이 없나 싶기도 하고 그 일은 이제 사건의 발단이라고 할까요? 한 태국인 인플루언서가 한국에 왔다가 이분이 이제 4번 넘게 한국에 왔었고 그리고 뭐 증빙 관련 서류도 잘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강제로 출국을 당하게 되었고 이분이 태국에 돌아가서 트위터 이제 X에 그런 관련 글을 올리면서 그게 이제 뭐 좋아요도 많이 받고 리트윗이 되고 하면서 한국 여행 금지라던가 또는 한국 여행 보이콧 이런 뭐 태국어로 하면 밴디아오 까올리라고 하나요? 그런 해시태그가 많이 달리면서 많은 사람이 또 호응을 얻게 되고 똑같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또는 거기에 편승해서 뭐, 뭐 대만인이나 뭐 또는 이런 사람들이 뭐 한국 여행 말고 뭐 일본 가자 뭐 한국 여행 가지 말고 뭐 대만으로 오세요 뭐 이런 식의 이제 어떤 혐한 비슷한 걸 부추기기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 그래서 한국 정부나 태국 정부에서도 그 관련해서 이제 성명을 내는 결과까지 이어졌죠. 근데 어쨌든 알고 보니 그 이제 올린 사람이 그 인플루언서라고 해야 되나? 와라폰 어떤 사람인데 한국 뉴스나 기사에서는 그 관련 글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개인 정보에 대한 거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았는데 일본의 그런 한국 뉴스에 대한 기사가 일본의 야후에서도 이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내용을 찾아보면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뭐 식품회사 사장이었고 그 사람이 뭐 마라폰 뭐 피아타 점심이라는 이름도 나오면서 뭐 그 사람이 올렸던 그 이제 사진 같은 것도 나오고 뭐 어떤 골방이라고 했나 어떤 방에서 이렇게 막 누워 있는 그런 거를 이제 막 올렸더라고요. 이제 그런 그 사람의 이제 글이 이제 트리거가 돼서 그런 한국 여행 뭐 금지 이런 사태까지 이제 오게 되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 지금 들어오기 전에 K 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예전에 왜 도착할 때 뭐 입국 신청서라고 하나요? 그거를 이제 막 적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어떤 좀 어느 정도 개인 정보를 적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단순한 개인 정보를 조금 넘어서 뭐 연봉이라던가 그런 그 연수입이라던가 뭐 지금 가려고 하는 여행지라던가 좀 더 뭐 여행 목적이라던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이게 적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통과하고 한국에 입국을 하더라도 입국 심사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입국 거부를 당할 수가 있는 게 이제 지금의 현실이죠. 이제 그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에서는 왜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냐라고 하니까 어 뭐 너무나도 많은 태국인 불체자가 있고 그 불체자들을 이제 걸러내기 위해서 그 가운데서 이제 선의의 뭐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기도 하는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발표도 했었죠. 음, 뭐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한국과 태국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월급도 사실 차이가 많이 나고 뭐 한국에서는 태국에서보다 거의 뭐 4배, 5배 정도의 이제 월급을 더 받을 수 있는 게 뭐 현실이고 우리 모두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뭐 한국 사람은 미국에서 일하고 싶어 하고 뭐 호주에서 일하고 싶어 하고 이탈리아 사람은 스위스에서 일하고 싶어 하고 폴란드 사람은 영국에서 일하고 싶어 하고 뭐 그런 거죠. 일본 사람은 미국에서 일하고 싶어 하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하는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 일본과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시급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의 일본과는 많이 달라진 일본인데 최근에 테레아사에 관련된 이제 그 태국인 입국 거부에 대한 뉴스를 야후에 찾다 보니 그런 이제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일본인 여성들이 이제 하와이나 이런 라스베가스나 이제 미국에 갔을 때 입국 거부를 당하는 사태가 최근에 좀 급증하고 있다.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면 어떤 미국에서 최근에 일본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런 시선에 대해서도 느낄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 일이 좀 촉발이 된 건, 뭐, 라스베가스나 뉴욕이나 이런 데서 좀 약간 돈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브로커를 통해서 아시아계 여성, 이제 거기는 이제 일본 여성도 포함되는 거죠. 여성들이 거기 가서 이제 성 관련 일들을 하게 되면서 그런 이제 브로커도 잡히고 이렇게 되면서 그 일본 여성들이 이제 미국에 왔을 때 그런 입국 거부를 많이 당하는 사태까지 이제 온 거죠. 그래서 한국과 태국 같은 경우는 무비자 협정이 되어 있어서 90일 정도 되는 가량 시간 동안 이제 자유롭게 이제 여행을 할 수 있는 국가거든요. 그래서 보면 한국에 오는 이제 관광객들 중에 뭐 일본 또는 중국, 미국 사람 다음으로 뭐 7위 정도 하더라고요. 태국인이 오는 숫자가 한 올해 9월까지 한 27만 명 정도 오니까 1년에 한 30만 명 좀 넘게 이제 관광객이 오시는 것 같고,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태국이 이제 일본, 그 다음에 베트남, 그 다음으로 태국이 가장 이제 한국 사람들이 관광을 많이 가는 국가 중에 하나죠. 연간 100만 명 넘게 이렇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뭐 순위를 보니까 러시아, 중국, 말레이시아 그 다음으로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그리고 사실 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는 태국인에 이제 여행을 갔을 때 90일까지 가려고 할 때는 이제 단기 비자를 받아야 되고 이제 15일까지만 이제 비자가 없이 이제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개선이 된 거거든요. 사실 거기에 비하면 한국은 사실 훨씬 더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국가긴 하죠. 이런 무비자 협정 국가이고 편안하게 사실 여행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이고, 한국인의 입장에서도 태국은 사실 이제 굉장히 여행지로서 선호되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인데,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는 게 사실 서로의 국가에게 사실 좋은 일은 아니죠. 그래서 들의 불만은 이제 그렇게 케이타를 쓰고 해서 신청을 해서 한국까지 왔는데, 또는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증빙 서류를 이제 준비를 해서 왔는데도, 또는 뭐 자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결격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뭐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서도 그렇잖아요. 막 이것저것 물어보게 되는데 자기 그런 물어보는 질문들 가운데 결과적으로 자기가 결격 사유가 되는 어떤 게 뭐 발견이 되는 거죠. 그 입국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결국 이제 입국 거부를 당하게 되고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까지 이 우리 한국에 오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또 이제 헛수고로 되는, 또 시간과 노력을 다 이제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게 반대로 제가 그런 상황을 당했어도 마찬가지 상황이 이제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역시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불법 체류자가 많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런 이슈가 생기고 나서 이런 뉴스를 접하기 전에는 사실은 굉장히 이 뉴스를 접하고 굉장히 의아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 전체에서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 인구가 한 41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35.9% 거의 14만 명이 넘는 사람이 태국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수치를 보고 사실 엄청 놀랬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한국에서는 뭐랄까요, 외국인 노동자 특히라고 하면 사실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거는 뭐 조선족이라고 하던가 또는 중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중국인이 가장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는 뭐 한국이랑 굉장히 경제적으로 좀 약간 교류가 많은 베트남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1위가 태국인이더라고요. 사실 평소에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진 않잖아요. 그리고 뭐 2위, 3위가 이제 베트남인이랑 중국인인데 그게 뭐 7만 명, 6만 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두 배가 되는 숫자가 이제 태국인이 불법 체류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실제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태국인이라고 하면 한 18,000명 가량이 된다라고 하는데, 연간 뭐 30만 명 넘는 사람이 온다. 그 중에서 지금 그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중에서 한국에 이제 현재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거의 78%, 9%, 그러니까 거의 80% 되는 사람이 이제 불법 체류자
된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생각을 해보면 한국에 뭐 입국하는 사람들 중에 거의 절반이 넘는 사람은 불법 체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 나서 불과 얼마 전에 이제 제 와이프가 파나가 저한테 이제 어떤 한 페이스북 캡처를 하나 해줬었어요. 그 알고 보니까 어떤 뭐 한국 관광 이렇게 가이드를 하는 어떤 그런 회사 페이지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결과적으로 10명이 한국으로 여행을 왔던 거죠. 근데 왔는데 그 부부 2명이 아침에 이제 집합을 해야 되는데 사라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이제 관광 가이드를 하는 쪽에서 그 사람들의 여권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여권 없이 이 두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죠. 그래서 뭐 경찰을 부르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제 90일 이내에 이제 돌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들도 이제 블랙리스트에 오르기도 하고 불법 체류 당연히 불법 체류자도 되니까 이제 연락 뭐 아는 사람 있으면 연락을 달라라는 식으로 이제 거기 뭐 얼굴도 다 나왔던데 이렇게 페이지에 올라왔다고 그거를 이제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와 여권도 없이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저 사람들은 정말 빈번한 일이 맞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실제로 제 와이프 같은 경우도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그런 일이 똑같은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황당했죠 와이프 같은 경우도. 근데 사실 같이 간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일 때문에 여행에 좀 차질이 생기고 본인들 시간이나 이런 것도 뺏기게 되는 거니까 사실 굉장히 민폐잖아요.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요즘 들어서 한국에 있어서 굉장히 아주 큰 이슈긴 해요. 뭐 태국 사람들이나 또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이유는 마약 문제 때문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 사람들은 뭐 외국 사람들은 좀 의아하게 느낄지도 모르겠지만 마약이라고 하면 당연히 마약은 금지되는 국가이고 마약이라고 하면 뭐 무슨 재벌이나 영화에서 나오던가 또는 뭐 연예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냥 숨어서 하는 그런 걸로 사실 취급을 했거든요. 저도 당연히 평생 본 적도 없고 한 사람을 주변에 본 적도 없고 뉴스에서나 보는 그런 일들인데 뭐 물론 공공연히 한국에서도 하긴 했었죠. 특히 이제 뭐 미국이라던가 이런 뭐 유학을 하는 사람 해서 한국에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 사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한국을 굉장히 마약 청정국이라고 지금까지는 좀 느껴왔던 게 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뭐 단순히 연예인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한테까지 그게 이제 좀 조금씩 퍼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라든가 어떤 그런 인식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특히 태국인 같은 경우는 불법 체류자가 됐을 때 여성 같은 경우는 성 관련 산업에 갈 가능성이 좀 높고 남성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불법 노동자로 뭐 일을 하거나 하면서 국제우편 같은 걸로 이제 마약 같은 걸 밀반입해서 그 마약을 이제 흡입을 하거나 또는 그걸 뭐 다른 사람한테 팔거나 그런 과정에서 한국인이 또 개입이 될 수가 있죠. 그런 일들이 이제 뉴스에서도 가끔씩 나오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한국에 있어서. 어,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최근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태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대마초까지 합법화를 했잖아요. 정부에서. 그래서 뭐 한국에서 이제 뉴스가 많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이제 태국에 갔을 때 한국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접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뉴스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물론 마약 같은 경우는 뭐 단순히 태국뿐만 아니라 뭐 중국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많이 뭐 유입이 되거나 또는 뭐 밀수로 이제 많이 오기도 하기 때문에 뭐 다른 나라도 똑같이 경각심을 가지는 건
마찬가지긴 한데 태국도 그런 국가 중에 하나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받아들이고 있고 실제로 최근에 그 뉴스 같은 걸 보면 이제 해외에서 이제 한국으로 입국을 했을 때 한국 사람들이 동남아나 그런 마약이 많이 이제 유통이 되거나 또는 어떤 음, 접하는 게 좀 더 쉬울 수 있는 그런 나라에서 오는 한국인 관광객, 그러니까 한국인이죠. 왔을 때 뭐 어떤 가방을 전수조사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더 단순히 외국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에 있어서도 그런 좀 더 엄격하게 기준을 들이대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태국 사람들도 좀 이해를 해줘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한국 정부에서 느끼는 어떤 문제점이라고 할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무래도 이게 14만 명이 넘는 불법 체류자가 있다고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들이 굉장히 커뮤니티가 있어서 굉장히 좀 조직적으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조직으로 많이 활동함에 있어서 이제 그들끼리 이제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뭐 정부나 경찰이나 이런 데서 그걸 잡기가 쉽지 않은 거죠. 왜 그런 한국의 법망을 이제 피해 가려고 그 사람들은 할 테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한국에 최근 뭐 올해 있었던 그런 일 중에 하나는 어 인천의 뭐 이제 클럽이죠. 클럽에서 얌추티만가요? 어떤 일본의 한 트롯 가수가 일본이 아니라 태국의 트롯 가수가 한국에 와서 이제 공연을 했는데 그 공연장을 한국 경찰이 급습을 해서 거의 1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불법 체류자 그리고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를 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이 불법 체류자였던 거죠. 그 클럽에 이제 그 공연을 보러 갔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 공연을 했었던 그 얌 추티마라는 사람이 태국에 돌아가서 자신의 이제 뭐 그 SNS 페이지에 뭐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다라고 이제 뭐 미안하다라고 이제 글을 이제 올렸었는데 사실 뭐 그 사람이 미안한 건 없죠. 그 사람이 사과해야 될 문제도 아니고 사실은 거기에 불법 체류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잘못인 거죠 사실은. 그럼 왜 한국으로 올까? 그러니까 아시아 전체를 따져봤을 때 태국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뭐 나라나 도시를 살펴보면 뭐 싱가포르나 홍콩 이런 데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한국, 일본 또는 뭐 호주 정도까지도 되겠죠. 그런 나라가 있을 수가 있을 까 또는 뭐 대만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나라일 것 같은데 한국과 태국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배 정도 연봉 월급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아시아 내에서 살펴를 보면 싱가포르나 홍콩 다음으로 한국이 3위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위는 2,400달러 정도 되는 것 같고 4위는 이제 일본이고 2,200달러 좀 넘는 것 같고요. 태국은 7위 정도 하는 것 같고요. 550달러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굉장한 매력이 있겠죠. 돈을 버는 데 있어서는. 왜 우리는 다 이제 돈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한 뭐 제 지인의 아는 동생의 뭐 지인 태국인이 한국에서 일을 해가지고 뭐 거의 대기업 연봉만큼 한국에 있는 대기업 연봉만큼 버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니까 사실 그건 한국인도 쉽지 않은 월급인데 그 물가도 사실 한국이랑 태국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분이 한국에서 돈을 벌고 태국에 왔을 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엄청나게 큰 돈이죠. 태국 사람들은 보통 일본을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한국이랑 일본이 종종 많이 비교가 됐는데 그럼 한국이랑 일본의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현재 시급으로 치면 9,600원, 뭐는 9,8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일본은 평균적으로 961엔 정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최근에 엔저라서 사실 엔이 많이 싸기 때문에 좀 더 낮아지는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평균을 따져봐도 한국이나
보다 비슷하거나 지금 엔저라서 오히려 더 낮죠. 한국의 시급이 더 높은 상황이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다 같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지역마다 그 도쿄나 이런 데보다 뭐 삿포로나 규슈 지역이나 이런 쪽은 시급이 더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는 그런 임금은 더 낮을 수도 있겠죠. 어떤 그런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면에서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둘 다 인구 감소를 겪는 나라이고 그런 뭐 제조업이나 이런 쪽이 강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노동력이 그래서 굉장히 많이 지금 부족해 가는 그런 나라이고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나라이죠. 한국과 일본의 상황은 똑같은데 어, 태국인만 예를 들어 보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한국은 14만 명이 넘는 사람의 이제 불법 체류자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일본은 제가 살펴보니까 9천 명이 좀 넘는 수준이더라고요. 사실 14만 명과 9천 명은 꽤 많은 격차잖아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 그런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를 고용을 했다던가 그런 취업을 알선을 했다던가 했을 때 그런 처벌 강도가 거의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뭐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던가 일본 같은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던가 이런 그러니까 처벌되는 강도가 거의 똑같거든요. 한국이랑 일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법 체류자의 수가 차이가 많은 이유가 뭘까?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일본 사회가 좀 더 엄격한 나라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예를 들면 그런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거나 했을 때 뭐 주변에서 신고를 한다든가 그런 일이 좀 더 잘 일어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또는 반대로 한국에서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불법 뭐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옹호할 수는 없지만 그런 뭐 일할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불법 노동자라도 받아들인다라는 사람이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즉 사회는 많이 변하고 있는데 그런 변하는 사회에 대해서 나라의 정부나 이런 법 개정 같은 게 현실을 따라가기가 힘든 거죠, 사실은. 참고로 일본 후생 노동성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는 180만 명이 좀 넘는 정도인데 국적별로는 베트남인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중국, 필리핀 순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통계를 보면 태국은 외국인 노동자 시장에서 그런 주요 플레이어가 아님을 볼 수가 있는데요. 중국과 베트남 노동자가 절반 이상이죠. 이는 특히 베트남인 경우는 한국이 비자 요건을 강화한 이후 일본으로 더 가게 되는 그런 원인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본 야후 재팬에 보면 베트남인 노동자에 대한 기사가 꽤 많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왜 일본에서 베트남인 노동자가 많아진 이유라던가 그 배경에 대해서 나오기도 하고요. 뉴스에 보면 돈을 빌려서 교육을 받고 일본에 오는 베트남인이 늘어나서 그만큼 범죄도 많이 늘어났다고 하고요. 그런 일이 생기는 현실적인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이유 중 하나로 베트남인 인력 송출 업체에 지불하는 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더 비싸다라든가 또는 일본 내 어떤 이직이 어렵다든가 이런 이유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원인으로 일본 내 직장 내 이지메라든가 임금 체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이지메나 이런 사건 중에 이제 되게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오카야마에 있는 한 건설 회사에서 일하는 베트남 남성이 있었는데 거의 2년을 넘는 동안 계속 폭행이나 그런 파워하라라고 하죠. 그런 일을 당하고 뭐 뼈까지 부러져가지고 고소를 했고 이 영상이 이제 인터넷상에 퍼지면서 굉장히 문제가 되었었죠. 한국에서도 이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런 뭐 폭력이라든가 이런 일이 가끔씩 뉴스에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최근에 뉴스를 보면 한국의 고용 허가제를 배워간 일본에서 이런 이민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오히려 최근에는 한국보다 이민 정책에 있어서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어떤 이런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좀 더 뭐랄까요, 좀 더 납득이 가는 그런 입국 절차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또한
한국 내에서 이런 불법 노동자를 이제 채용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물론 불법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태국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특별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그런 공항 같은 데서 한국에 이제 가는 사람들 중에서 뭐 예를 들어 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블랙리스트 같은 걸 작성을 한다든지 그런 SNS 같은데 뭐 어떤 그 제일 심각한 게 그런 브로커의 문제잖아요. 이런 브로커 같은 사람들이 무슨 광고 비슷한 형식으로 한국에서 돈을 벌 수 있게 이렇게 뭐 그래서 그런 브로커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SNS 광고를 올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그거를 이제 못하게 하고 법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뭐 위원회 같은 거를 조직해서 만든다고 하니까 사항은 조금씩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한국은 노동력이 부족한 국가고 어쩔 수 없이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나라인데 이런 식으로 잘 해결이 돼야 뭐 이렇게 합법적으로 한국에 일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덜 갈 수 있고 또한 이렇게 한국이 좋아서 여행을 와주시는 분들이 그런 어, 선량한 피해자가 생긴다면 그게 한국의 이미지에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거니까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혐오의 감정이나 또는 감정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일들은 서로 하지 않았으면 해요. 서로 연대하면서 합의점을 찾아가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 또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하니까요. 사실 제 채널은 막상 태국인이랑 한국인은 그렇게 보지 않은 채널인데요. 어쨌든 생각이 궁금하니까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너무 험한 말 하지 마시고 좋은 마음으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고요. 그럼 안녕.